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러시아 에바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도전. 네,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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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부이지? 오, 오, 오. 네, 저렇게 하라고. 아유, 그거는 좀 달라요. 오늘 저희 첫 뭐죠? 멘트를 수잔 씨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그 파워. 네. 부산 정말이지. 사직구장에서의 밀렸어. 승리 요정으로 네, 시구를 승리 요정. 승유. 엘프로 가자, 엘프. 근데 슬퍼요. 네, 왜요? 꼴등입니다. 예? 롯데가 지금 꼴등이라서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죠. 얼른 내년에 가서 또 가야죠. 부산으로 이사 가는 거. 이사는 안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러시아 에바. 자, 어떻게 오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기대했고요. 항상 저희가- 기다리지 않아요? 늘 기다리지만 그죠. 오늘은 특별히 더 기대를 좋았어. 했습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퀴즈를 냈었는데 두 분 다 맞추지 못하셨고 그에 대한 벌칙으로 청취자와의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 약속이요? 그래도 네. 좀 답에 가까웠던 저는 아니, 나도 가까웠죠. 와, 미국은 인간적으로 너무 아니었어. 됐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오셨을 것이라 믿고 바로 바로 해. 네,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뭐 해야지? 이렇게 바로? 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근데 진짜 준비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에이. 정말 없어요. 사실 좀 급조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에바는 러시아 뭔가... 노래를 한다고 뭐 했던데. 진짜요? 그리고 네팔 노래를 하신다고. 그치? 그래서 오늘 수잔 씨 정말 오늘 멋지게 입으셨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유튜브 아니에요. 거의 보이는 축가 라디오 느낌. 축가. 아니, 무슨 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담 주지 마요. 지금 바로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 수 올라가고 있죠? 빵빵. 자, 그럼 에바가 준비한 저부터 짧고 하나요? 굵게. 네. 짧고 근데 굵게. 이게 노래가 사실 짧지가 않아서. 말하지 마.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해. 생각했던 노래가 하나, 둘, 셋, 아니, 넷. 이게 긴데? 해볼게요. 근데 이거 시간이, 일단 해볼게요. 그래, 해보자. 왜 웃으시죠? 아직 안 시작도 볼래, 안 안 볼래. 했는데? 작가님 왜 웃으시죠? 간다. 하나, 둘, 셋, 넷.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о,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이거 왠지 뭐지요? 음이 익숙해요. Он тогда 많이 들은 노래 продал 같은데? свой дом. 오. 그때 들었던 그 노래 아니에요?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кровь. 뭔지 청취자 아시겠습니까? 혹시 뭔지 И 아시겠나요? на 저는 все 알겠어요. деньги 진짜요? купил 네. 그 노래 아니에요? 저는 푸틴을 целое 사랑합니다. море цветов. 다 같이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이 노래가 그러면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인데. 그거를 러시아에서 원래 이제 밀리온 알ых 로스가 딱 100만 송이 장미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러시아에서 이제 있던 노래를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가사를 이제 다시 그렇구나. 만들어가지고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심수봉 백만송이 씨 장미.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와, 그 이렇게 또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거. 네, 백만송이 장미. 근데 러시아어로 또 들으니까 또 그 괜찮죠? 분위기가 또 색다르네요. 이게 좀 스토리가 그죠? 슬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사랑한 화가에 대한 노래인데 그 여자가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제 털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많이 사준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제 그걸 몰랐고 화가는 빈털터리가 됐고 여자는 떠났고 그러나 슬픈 사랑의 스토리. 아무튼 나는 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다음은 수잔 씨. 네팔 고고. 저요? 그럼요. 저도 노래를 할게요, 그러면. 네, 당연하죠. 잔잔한 짧고 노래로. 굵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고. 불꽃와 가마 불의 상사라 까라꼬와 가마 까라의 상사라 줄꼬와 가마 불의 상사라
까라꾸 아카마 까레이 상사라. 네,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까레이 노래인가요? 상사르. 약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 뭐 제가 어떤 눈을 보냐에 따라서 오.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 이렇게 까레이 노래하는 상사마가 그건가요? 그렇죠. 예. 와. 스님이 약간 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자 스님이 부르신 노래인데요. 우와. 네. 저번에 한국에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부처님 모시는 날 때 그때 저도 못 그렇군요. 갔는데 네, 정말 유명한 신기하다. 분이십니다. 네.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네네. 네, 좋은 내용이네요.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잘 못해서 약간 좀 정말이지. 시킨 보람이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귀에서 피나신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국경 없는 토론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 세만시의 뉴스 오빠 장원석 아나운서로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뉴스 오빠 장원석입니다. 최근 스위스 여성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 2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위에는 여성뿐 아니라 스위스의 일부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아내들을 위해 남편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가 하면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시위에 참여해도 미리 회사에 알리면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스위스 여성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서 그녀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의 주제, 남녀 간 동일 노동 임금 차별, 대안은 없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남녀 간 동일 노동 임금 차별 대안은 없나입니다. 오늘의 주제고요. 오늘은 수잔 에바 씨와 국경 없는 토론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의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남기실 수 있고 저희의 생방송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의상을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특히 수잔 씨. 오늘 자켓 입은 거 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주 입지는 않은데요. 이후에 또 어떠시네요? 네,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그러니까 맨날 추리닝만 유튜브 입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있네요. 자, 스위스에서 이 시위가 열렸던 게 6월 14일 네, 지난 6월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 6월 14일에 이미 스위스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도 5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서 성차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해서 딱 28년이 됐던 지난 6월 14일에 같은 시위가 열린 거죠. 자, 뭐 저도 그렇고 에바 씨도 그렇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수잔 씨는 남성으로서 이 뉴스를 딱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일단 남자로서 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게 뭔가 전에도 했었던 시위인데 뭔가 사람들이 해야 되는 하는 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팔인으로서 또는 남자로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각심을 어찌됐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깨워준 차원이었던 거죠. 네, 에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위를 하고 나서 당연히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행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남성들이 도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것도 더 큰 굉장히 장점인 것 큰 같아요. 장점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되게 인상 깊은데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서 아이를 대신 봐주거나 네. 음식을 준비를 해줬다거나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기업들도 지지했다고 시위에 그래요. 네. 참여를 한다고 해서 뭐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이 같은 시위가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뭐 5월 달에도 제가 뉴스를 접한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격차 때문에 너무 많은 시위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흔히 뭐 이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람들이 뭐 출산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뭐 보이는 것지만 네. 저는 그 남자 여자에 대한 그런 특징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냥 안 보이는 아직까지의 차별이 남아 있어서 그게 더 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우리는 뭐 흔히 봤을 때는 뭐 다 평등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차별이라는 것이 원래 눈에 띄진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항상. 내가 여기 같이 사회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를 벗어나면은 또 여러모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예.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만약에 러시아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에바 씨? 남성들이 지지를 이렇게 보내줬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러시아 자체가 좀 약간 모계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임금 격차가 저희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어쨌든 여성의 그런 약간 파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아마도 도와줬겠지만 그런데 여성들 자체가 과연 이러한 시위를 했을까 싶어요. 시작을 그러니까 안 할 거라는 네. 그런 얘기죠. 그거 자체를 좀 그리고 뭐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준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던 게 러시아는 그렇게 모계 중심의 사회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면 이런 그쵸. 시위가 더 잘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없어요, 많이. 왜냐면 그렇게 네. 파워까지 세다고 하니까 뭐 네. 한 번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찔러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되지 그럴 않을까 것 같긴 싶어요. 한데 왜냐면 네팔은 왜 정말로 그렇게 많이 네.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팔 같은 경우는 생각도 만족하는 못하는 건가? 일이거든요. 일단은 왜냐면 남자를 이제 선호하는 사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는. 아, 아직도? 지금도 네, 지금도 또는 그런가요? 힌두교에는 뭐 남자가 없으면은 지방이 아예 돌아가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이런 통계도 안 나와요, 솔직히. 네. 법적으로도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흔히 따지자면 교육 같은 것도 솔직히 남자에 비하면은 여자들은 9%? 10%? 밖에 없어요. 아, 교육 받는 것 받는 자체도 자체도 최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도. 왜 받아야 돼? 그렇군요. 어차피 결혼하고 갈 심하구나.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집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네팔에서는 그런 남녀 차별이 그렇죠. 존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육적인 되게- 부분에서 이렇게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겠어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도시나 저는 이제 뭐 카트만두 출신이기 때문에 카트만두에는 어느 정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원래 동생들이 있잖아요, 밑에. 네.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왜냐면은 딱 이제 고등학교까지 했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해도 돼라는 목소리가 더 컸거든요. 우리 아하. 집안에도.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좀 높이게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냅둬 버린 거죠. 네. 근데 그거도 안 했으면은 우리 동생들도 지금 뭐 다 결혼하고 그냥 집안일 하고 있을 거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전 네팔에. 그렇군요. 되게 심하구나. 심하죠. 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남녀가 함께 동일 업무가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받는 수준을 보면 네. 러시아는 어때요? 그런 동일 업무, 동일 임금에서 좀 자유로운 편인지 아니면 거기 약간 성차별이 존재하는지. 저희도 사실 성차별이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네. 그 소련 붕괴 후를 보면은 91년 봄쯤에 이제 남녀 그 임금 격차가 여성들이 남성의 임금의 80%만 받았었는데 네. 그 이후로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는 70%, 98년도에는 한 63%? 그러니까 점점 더 덜 받게 되다가 덜 받게 이제 되고. 2003년에 그 대통령령 같은 게 이제 그 발효가 되면서 그게 좀 나아졌는데 이제 지금은 그 임금 격차가 27에서 28%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11%? 네, 그래서 그런 좀 서쪽의 도시에서는 그게 좀 더 나아지고 있고 네. 좀 다른 지방 쪽은 아직도 좀 임금 격차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심할 그 것 동일 업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아, 네, 그거 그렇죠. 자체가 예, 여성이랑 남성이 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주제로 잡은 동일 노동의 남녀 간 임금 차별 이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입소스에서 낸 조사에 의하면 OECD 36개 회원국의 남녀 임금 차이가 평균적으로 13.8% 정도가 낮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를 말씀드리자면 2017년 기준으로 무려 34.6%. 와우. 그러니까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와우.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두 다행이다. 분도 사실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서 네.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도 하고 계시니까 한국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자의 참여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 네, 사회에서도. 여전히. 왜냐면은 네.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경력 다시 때문에. 컴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컴백. 컴백. 그러니까 하여튼 컴백이잖아요. 아이돌 찬스. 느낌이고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근데 그게 경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파트타임 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승진도 못 하게 되잖아요. 뭐 최근에도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남자가 여자인데 여자가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었고 네. 같은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여자가 이제 여자는 결혼 안 하고 싶고 남자는 곧 결혼한다고 했는데 네. 승진은 남자한테 넘겼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단적인 예라고 볼 그렇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그냥 일은 내가 더 잘했는데 왜 그런 이유로 이분을 승진을 시키냐. 그러면 저도 결혼을 해야 되겠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네. 근데 진짜 아까 같은 얘기긴 한데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노동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노동이랑 이제 집에서 그 일과 관련된 뭐 집안 일을 집안일. 하거나 하고 이제 휴식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성은 그 이제 중간 부분,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그 일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노동에 대한 그런 신경을 이제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거도 근데 사실 지금도 확실히 그런 게 아직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뭐 많이 나아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서 존재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입니다. 약간 공공시설 쪽에도 가면은 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의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잖아요. 임원진이라고 임원들은 부르죠. 그렇죠. 다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우리가 흔히 많이 볼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법무부 뭐 이런 네. 데 다 하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런 심각한 자리에 게 여성이 아닌가. 올라가면 그렇죠. 그게 되게 이슈화가 이슈가 되잖아요. 되죠.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부터 장관이라든가. 시작해서 러시아에서도 저희 이제 중앙은행 원장 은행장 맞아요. 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게 존경받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팔도 같은 거예요. 뭐 국회의원은 33%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자로 여성으로서 그리고 최초로 네. 뭐 대통령도 이번에 여자 대통령인데 그냥 근데 총리가 더 권리가 세거든요. 대통령보다. 그러면 왜 굳이 그거를 자리를 주냐. 그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뜻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징성만 그렇죠. 줄 뿐이지 그렇죠.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좀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시간,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선곡은 에바 씨가 하셨죠? 네. 엄청나게 고민하신 흔적이 보였어요. 저 좀 힘들었어요. 항상 신청곡은 신청곡 와우. 부르시나요? 아니요. 이제 안 부를 겁니다. 이번에는 그 가수로 일을 하시는 미국의 시아라는 가수가 오. 네, 부른 Fair Game이라고 약간 공정한 게임이라는 저는 가사를 보진 않습니다. 전 제목만을 보고 노래를 고르기 때문에 네. 제목만 주제에 맞으면 된다. 네, 이런 저희도 마인드로. 가사는 잘 모릅니다. 그럼요. 네. 제목을 보고 골랐습니다. 시아의 Fair Game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terrify me, cause you're a man, you're not a boy, you got some power. And I can't treat you like a toy, the road less traveled by a little girl, you disregard the mess. While I try to control, I can't respect any man. Yeah, I want to play a fair game. 네, 시아의 Fair Game. 엘바의 추천곡이었습니다. 멋있어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요. 가사가 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아가 저희가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사를 참 잘 쓰는 뮤지션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이게 또 오늘 다루는 내용과 좀 관련 있는 드라마의 OST로 맞아요. 쓰였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를 낳고 출산 후에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드라마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하고 일부는 그냥 자기 자영업을 하고 막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이 OST로. 오. 잘 골랐네. 아우, 역시. 네. 고뇌의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선곡천재. 네. 다다음 주 어떡하냐. 자, 다음 저희가 오늘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남성보다 적은 돈을 받는 여성들의 어떤 임금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댓글로 배재익님께서 육아나 출산으로 휴직했다가 복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네. 진짜 가능하면 그리고 또 그게 잘 되면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면 진짜 그쵸. 그거는 행운. 네, 맞아요. 근데 것 그런 같아요. 케이스가 그쵸. 많지 쉽지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도 본인도 않고요. 지치고 네. 왜냐면 어쨌든 육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기 네.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집에서도 어떤 지지나 그런 서포트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못할 것 거니까.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은님께서도 여자들은 결혼하고 출산하면 아무래도 육아와 관련돼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산을 하면 휴직 내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니까 맞아요. 이게 휴직 진짜- 사용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저도 사실 아마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모순적인 게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높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출산율을 보이고.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네.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마음껏 출산 육아휴직을 쓸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사회적 체계가 마련이 돼야 이제 출산을 좀 마음 놓고 할 수 그쵸. 있을 텐데요. 네. 자, 저희가 그렇다면 뭐 대안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부터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좀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네네. 네. 일단 그냥 뭐 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진짜 동일한 업무를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보장이 돼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지 이제 않을까요? 크게 그냥 이게 스위스처럼 전에도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변화가 계속 숫자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없으면은 더 좋기는 하는데, 근데 법적으로 이제 아예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면은 더 좋잖아요. 뭐 기업들은 우리 이런 게 없는데 왜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통쳐버리니까 그게 네. 없기 때문에 거의 법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 어쨌든 임금 자체를 투명하게 하면 그렇죠. 그거를 모두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로 시행되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투명적인 그런 것도 장치는 다 네. 통계적으로도 뭐 볼 수 있고 뭐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뭐 선명하게 보일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적인 강제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프랑스에서는 남녀 간의 임금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해서 막대한 벌금을 매기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오, 벌금 역시. 그러니까 벌금까지.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임금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내고 기업들이 임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아이슬란드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 네.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인증제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25명 이상이면 이제 무조건 정부에 그 임금 내역을 그러니까 다 이런 투명하게 이제 제출을 해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통과, 인증을 못 받으면 벌금.
그래서 남녀가 이제 동일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부에서 이제 압박을 좀 가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근데 영국에도 뭐 최근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뭐 기업들에서 그런 뭐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있으면은 그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투명할 수 있게로 그런 법안을 통과했다고 해요. 영국에서도요. 네, 영국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되면은 그런 실수 자체가 있으면은 어떻게 실수가 나왔는지 그런 거를 다 기업적으로도 뭐 다들 그렇죠.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법도 이제 이런 환경도 만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진짜 공개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냥 약간 눈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얼마 받는 건지도 모르면은 자기 그렇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이런 법안으로 이게 보장이 된다는 것도 모르면은 사실 네. 답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알고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 직원들의 성별이랑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 정보를 이제 알리겠다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라는 거를 이제 10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한국에서도 그리고 뭐 하게 최근에 되면은- 그것도 있었잖아요. 남녀 고용 평등 네. 그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수상식 같은 거를 해서 제가 뉴스에도 봤던 것 같은데 네. 5월 25일부터 한 31일까지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칭찬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해주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네.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십니다 하고 그런 사례들도 그게 보여주고 동기부여가 예. 되면은 다른 데서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법적 제재를 잘 지키는 기업들에게는 말씀해주신 대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제도가 개선이 앞으로 돼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겠죠. 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네팔 수잔 러시아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